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흠입니다. 검찰개혁이 전국의 핵심 이슈입니다.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에 이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공수처법 처리, 선처리 선언하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 절대 안 된다,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시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속도전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로 총력 저지에 나섰고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야당들은 선거법 처리 우선, 일괄 처리 등의 요구로 각계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판 중국 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야의 공수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과연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검찰개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법무부 행정 차원에서의 발표가 됐고 지금 시행 중이고요. 이제 입법으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논의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 입장 간략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현 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이 공수처법은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넘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이미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요. 지금 검찰총장마저도 공수법 처리를 찬성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한국당의 무책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문제는 그동안에 이 검찰이 이 권력의 상향계 또는 뭐 충견 이 노릇을 해가지고 정치 보복의 이 행동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검찰이 큰 책임을 지게 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검사들 자기들의 문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거, 제19 감싸기라고 그러죠. 예. 칼자루를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견제 없는 권력? 자기들을 베는 데는 그 칼을 쓰지 않는 제19 감싸기. 그래서 검찰 비리는 제대로 수사되거나 재판받지 않아 왔던 거.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리한 수사, 또 과잉 수사, 인권 침해 일으킨 거. 이 세 가지가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수단이 좋으냐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과연 공수처라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중에 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여당안이 그게 합당한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나 또는 그 의지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에 따라서 검찰은 자체적으로 또는 그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차원에서 개혁안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같은 권력기구의 경우에는 권력을 줄여놔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 권력을 찾아서 회귀하는 그런 속성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 권력이 우리의 법치의 확립이라든지 정의사회 구현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합의들을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 뭔가 이 개혁 장치들을 완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역할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를 구해가면서 어떤 개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들이 보다 더 그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공수처와 같은 제도는 이미 20년 전에 1996년부터 이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런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왔던 그런 공수처 제도를 통해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이런 장치들은 조속히 마련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이 또 이제 패스트트랙에 입법화돼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 조직도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쨌든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조국 전 장관의 또 기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21대로 넘기자 이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화하지 않으면 입법화될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수십 년간 논의만 하다가 또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뭐라도 하여튼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입법화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들어보니까 4인 3색 같은 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데요. 김현 전 의원, 조금 전에 조혜진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 대안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아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또 우선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4월 달에 이미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정된 법에 대해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몰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지금 논의를 10월 29일까지 해서 상정이 돼야 될 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달 가까이 또 논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약속을 해놓고 여야가 약속을 해놓고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21대 국회에 넘겨야 된다 명분 없는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조국 장관 지키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가족 수사는 이미 끝나서 영장을 청구까지 해서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고요. 이 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검사가 수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검찰과 검사에 의한 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략 한 6천 명가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서민에 대한 이 조사나 수사나 영장 청구에 대한 비율은 40%인데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제19 감싸기,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범법 행위, 수사관들의 범법 행위는 자기들이 치리하지 않는 것, 다스리지 않는 것, 그건 사실
검사만 그런 게 아니라 법원도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여러 가지 범법 또는 비리 예.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만은 판사가 제대로 수사받고 뭐 재판을 회부된 거 별로 못 보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직 비리 중에서 대부분 아니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경찰 비리인데 그 경찰이 다 수사받고 또 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요평이를 더 해당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덜 받는다. 그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공수처는 뭐 대안은 될 수가 있겠죠. 공수처가 검찰, 경찰, 법원 예. 비리를 제대로 다루는 의미에서는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그러면 공수처가 잘못했을 때,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기들 또 공수처 식구들이 자기 식구 감사하면 그건 누가 할 것인가? 만약에 검찰, 경찰이 공수처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은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정부 여당 안대로 보면은 공수처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식구들이 자기들 감사할 때는 이건 견제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데서 예. 정부 여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검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가 정권의 신여 노릇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 보복에 앞장서 가지고 정치 보복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정부 여당의 공수처안이 전혀 해결책이 안 되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 정적을 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칼까지 더 센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오히려 더 개악이다.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조혜진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 핵심이 검찰의 정권의 도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공수처는 그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위에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공수처는 위에 있다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병행하는 기관이죠. 다만 이제 독립성이 보장하기 위해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을 만들었을 뿐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견제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동인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제19 감사기를 외부에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조국 지키기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두 법안 모두 시행일자를 6개월 이후로 만들고 있거든요. 설마 아무리 수사가 늦어진다 해도 6개월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은 공수처에 대한 그 좀 걱정은 좀 기우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96년부터 공수처 논의가 나왔을 때 그때 주안점은 검찰 권력의 견제도 있지만은 실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엄정한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검찰이나 법관들의 제19 감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조혜진 의원 짧게 얘기하시죠. 그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다 또는 뭐 검찰이 경찰 위에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경찰이 검사 비리 알아도 수사 못합니다. 아니 그거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부기관이 돼버린 거고 검사가 법원 판사들 비리 알아도 못하는 게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은 기소를 하지만 기소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판사가 이게 법원이 검찰 위에 있다고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은 공수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공수처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순간에 검찰은 수사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그 정보를 다 공수처에다 보고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상위기관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그래서 검사가 수사하는 걸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노동희 교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검찰기관 해야지만 저는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이유가
뭐 독재기구, 뭐 장기집권기구라고 그런 논리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런 생각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을 개혁하면 되지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힘이 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하다라고 충분하죠. 그러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검찰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필요하지 않고 절대 잠깐만요. 그리고 논리상 맞지 않고요. 원리상도 맞지 않습니다. 원리상.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래서 문제다. 얘기하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진 작은 공수처를 또 만든다? 이건 원리상 맞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다 그 사법적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비범죄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뭐 혼인무자 간음죄, 또 낙태죄까지 다 비범죄화하는 추세인데 수사기관을 또 별도로 또 만든다 하는 건 역사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발전 원리에도 맞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다 감사실이 있죠. 법무부처에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있고요. 또 뭐 반부패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비범죄하는 그 관할 기구도 축소하는 경향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든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어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자꾸 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죠. 검사에 결코. 대한 기소권이 0.14%고요. 13%고요.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기소권이 0.4%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기소권은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제19 감싸기라는 점은 이미 그 퍼센테이지로 드러났다고 보고요. 지금 공수처를 설립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21대의 논의로 넘기자는 것보다 훨씬 더 퇴보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은 그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보아오면 그랜저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있고요. 이문정 검사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청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검사의 비리나 부패 때문에 지난 시기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호한 것 우리는 눈앞에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당시 유승민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고 정치권이 화답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수처를 반대한다라고 근본적으로 환원하거나 공수처가 불필요한다고 얘기를 한다라면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의 절차를 밟고 그 절차와 시간에 맞춰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정치권의 지금 현재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고 자꾸 이제 너는 어느 편의 주장에 동의하냐 이렇게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검찰 개혁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힘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형사 사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특수수사, 아주 극소수의 이른바 특수수사, 이른바 거악이라고 하는 그 특수사를 하는 권한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특수수사를 일부 지금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다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고 이러면 서로 견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하신 검찰 얘기 있잖아요. 검찰. 그건 극소수 얘기입니다. 극소수.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때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때 자꾸 영장을 기각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그럴 때 항고권을 주면 됩니다. 항고권.
그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간단히 될 일입니다. 예.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런 또 국가기관의 어떤 수사 권한을 자꾸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노동희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이 논의만 경찰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힘을 부여하고 경찰 안에 그런 특별 그 수사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 거의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이 그 재정 제도도 더 활성화해 가지고 경찰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에 붙이고 다른 대안도 재판에 말씀 붙이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예. 하나는 이 국회 아래에 판사, 검사, 경찰 수사만 전담하는 상설 특검을 두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간사이 교수님 얘기 좀 하러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그 주된 목적이 뭔가를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요. 검찰이 무조건 나빠서 개혁하자는 게 아니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그 권력은 대부분 특수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특수통이 가지는 권력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 감아주고 면죄부 수사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공수처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의 권력이 그 검찰 권력의 본원지라고 할 수 있는 특수수사, 눈 감아주기 또는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 이런 것들을 바로 잡자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현재 한국당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대통령 또 집권 세력의 친위부대가 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이 사실상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 추천위가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지금 이제 가능한 거고 또 그중에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닌 수준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다수인데 예. 그래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번 수적으로 국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수처 구성하게 되면은 그 100%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7명 중에 한국당이 1명입니다. 나머지 야당이 또 1명인데 나머지 야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다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거기서 이탈해 가지고 그 정부 여당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7명 중에 6명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전원 합의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공조를 계속하면은 이렇게 해서 통과되고 그 법대로 하면은 그 임명에도 같이 관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7명 중에 6명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군요. 그건 그 문제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다. 예. 아니 근데 다르죠. 거기서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는 분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그 나머지 6명이 다 대통령에 동의하는 사람. 7명 중에 1명이 이제 대한변협회장인데. 네. 대한변협회장도 있는 거고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2분인데요. 만약 지금 현재 구조대로 그냥 놓고 본다라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에 놓고 보면 임명 절차도 인청 후 임명 동의가 돼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동의 과정이 또 하나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대한변협회장에 대해서 그분을 마치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혹시 우려가 있다면 권은희 의원 발의안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래서 보시는군요. 논의하면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지만 1명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그 중에 1명이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양극단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구조를 바로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의 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주장이 강한 사람은 배제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좌지우지되는 기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대한변협회장이 항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처장 추천 임명에서의 중립성 논란 문제입니다. 근데 공수처를 만든다면 뭐 공수처장 임명을 뭐 어떤 절차를 거치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도 되게 무슨 뭐 추천위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떤 게 보면 결국 무슨 뭐 현 정권의 어떤 친화적인 사람들이라든지 뭐 현 정권뿐만이 아닙니다. 만들면 다음 정권도 또 될 수 있으니까 정권의 친화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 대부분 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방식을 떠나서 그렇게 방식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를 만들고 거기에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검찰총장을 그렇게만 임명하는 절차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최적절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이러면 검찰을 개혁하는 게 되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렇게 무슨 뭐 처장 임명 절차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말씀은 환상적인데요. 네. 검찰이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문정 검사가 네네. 지금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서 조사토록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경찰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청구 영장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이 지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 그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요.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계속 검찰총장을 그렇게 권한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 그렇게 뽑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전에 좀 경험을 돌이켜 보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악법이라 갖고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결국 개정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핵심인 찬양고물주도 개정도 못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검찰개혁을 누구나 검찰 자신도 동의하고 있는 시기에 아까 말씀대로 원리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잠깐만. 그러면서 저 얘기도 끊었어요 지금. 특수사를 검찰에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검찰개혁을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 검찰의 힘생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특수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꾸 예. 공수처법이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제대로 탄생시킬까에 대한 것을 논의의 중심으로 쟁점화되어 가야 있는 사안에 대한 되는데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반대하고 검찰총장의 그 권한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을 완전 무시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관련 얘기 조금 이따 더 논쟁을 해보겠습니다. 좀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특수수사 부분은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의 그 행태라든지 또는 그들 나름의 조직 논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틀에 보면은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기 어렵다는 게 국민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들을 좀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 논의가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노영일 교수가 받아들입니다. 얘기한 검찰총장 임명의 중립성을 더 강화하고 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하면 해법이 된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예, 그것 자체도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은 검찰의 논리가 있거든요. 조직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적인 분노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부분이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사실 뭐 공수처라는 제도가 지고지선의 제도는 아니죠. 그건 분명하죠. 허점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동안 우리의 검찰의 행태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그 권력형 비리가 척결되어 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검찰보다는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수사기관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공수처하고 특검이 취지가 비슷합니다. 둘 다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할 때는 여야 합의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에게 결정권을 상당 부분 주어왔습니다. 어느 특검 법안은 아예 야당이 추천하도록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당 정부 소속인 검찰에 대한 불신에 출발하기 특검을 때문에 대체로 야당이 주도해왔다. 그렇게 해온 것에 비하면 공수처법에 여기 공수처장 임명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당이 거의 다 압도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 출발하는 건데 야당은 오히려 한국당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정치 중립을 유지하고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그리고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임명 과정에 야당의 의사가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 여당은 거꾸로 돼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입장은 그런 확인했습니다. 측면에서 문제가 예. 많은 겁니다. 예, 임명 관련해 가지고 김현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5명에서 4명 5분의 4가 동의하는 절차도 엄격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른바 건은이 안으로 돼 있는 이후에 국회 동의 절차까지도 수렴해 볼 수 있는 이중의 장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중립성 훼손이고 대통령 친위부대가 아니 제가 된다고 보느냐 얘기하는 그런 거는 얘기를 이거는 대한변협 회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도 바로 잡아줘야 있고요. 됩니다. 저는 그거는 대한변협회는 그 변호사들이 직접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그거는 좀 저는 이제 제가 과도한 해석이다. 이른바 권은희한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 질문까지 줬으니까 2개 답을 해주십시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는 뭐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걸 것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동의 절차하는 방법으로? 아니 6명, 대한변협 7명 회장이 중에 영향을 6명이 받는다는 얘기죠. 찬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한 명만 한국당만 반대하고 그게 아, 가능하다고 네.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치가 없이 중립성 보장이 안 하면은 된다? 결국 아. 검찰이 이 권력의 숙련, 사냥개 노릇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구조로 해결하지 못하고서 그 구조 해결하려면 저는 오히려 야당에게 더 의사결정권을 주는 임명 구조를 만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추가적인 동의 절차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나요? 국회 동의도 단순 과반수로 하면은 여당 안 돼도 되죠. 이 추천 절차를 문제 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만년 야당할 거 아니잖아요. 여당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야당 뭐 문제 추천을 문제 삼냐 이겁니다. 그건 공수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노동교수님 그런 그런 입장이시고요. 절차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만약 공수처가 지금 현 정권에서 성립이 된다면 오히려 여당이 불리한 거죠.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금 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야당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예, 그 문제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외에 다시 자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하여튼 뭐 의미가 없다. 노동희 교수 얘기했던 건 나중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네. 지금 노동희 교수 자체는 얘기하세요. 드리면 그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당이 다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 정략적 입장에서 보면은 공수처 통과시켜줘가지고 정권 바뀌었을 때 전 정권 적폐청산할 때 아주 잘 드는 칼, 검찰도 잘 드는데 검찰보다 더 잘 드는 칼을 한국당 정부가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슬쩍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면은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게 아니라 더 보복의 악순환을 더 강화시키는 칼자루 2개. 경찰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권이 강화되면 칼자루 3개 쥐고 전 정권을 단죄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보는 지금 거죠. 사실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검사,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누가 견제할 거냐? 없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때만이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요. 서민들을 돌보는 검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를 도입하자라는 선진화법 상정될 때 국민이 83%가 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삼으니까 국민 여론이 조금 낮아진 건 있지만 검찰에 의한 소위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했던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견제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수사처장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구성을 통해서 임명할 것이냐 사실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뭐 야당 몫이 더 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여연대 안에서는 당연직이 아니라 7명 전부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제 여야가 협의해서 할 사항이죠. 사실 이 앞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 그렇죠. 현재보다도 더 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권력이라는 그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는 이건 정권 교체의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앞으로 기껏해 그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어느 정권이 잡았더라도 그 구성에 따라서 다른 정파가 그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노동일 교수께서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기소 수사권 분리하자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왜 공수처에는 같이 둘 다 가지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제기하셨는데 이른바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의견인데 그걸 반영하면 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똑같이 얘기해 왔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예. 그리고 결국 검찰에 대한 통제, 경찰에 대한 통제도 국민에 대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가. 국민에 의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그쪽에서 대리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식 기소 대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든 뭐 기소 심의위든 뭐든 간에 모든 그 기소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어떤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 뭐 재벌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소 대배심식의 어떤 기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결국은 기소권이든 수사권이든 모든 것들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서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소심의위원회나 또는 대배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불기소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면은 기소 대배심은 무력한 기구죠. 뭐 재정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항고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그 권은희 의원한 바른미래당 안이 조금 성급하게 좀 어설프게 지금 작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소심의위원회 대배심 제도를 두면서 피의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의견을 제출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일어나면 이 결론이 법원에 예단을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죠. 그 제도를 만들려면 아예 미국식으로 검사만이 그 이제 기소 여부의 그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의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께 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의 핵심 또 그 핵심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적 중립으로 해서 권력 함양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 특히 함양 수사 가운데에서 전 정권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함양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런 정권의 충견, 사냥개가 아니었던 적이 있다고 어느 국민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정권 때마다 그랬습니다. 정권 바뀌면은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이 잘 나갈 때는 사냥개 노릇해가지고 전 정권 치는데 그 정권의 구미에 맞춰서 대통령의 이 그 뜻에 맞춰가지고 전 정권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 치는데 열심히 우리 이렇게 잘하죠 하고 이제 우리 시킨 대로 잘합니다. 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어서 검찰을 보호하고 조직을 과거에 대한 평가는 그러시고요. 현재 추진하는 정책들이 조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냐 그 말이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법원이나 제 식구 감싸는 관행을 청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공수처가 일정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그 폐해인데 그 부분은 그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검찰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 특히 인사에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이 정부 여당 안에 전혀 없다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게 개혁이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을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장치, 중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검찰 인사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또 법원을 수사할 수 있게 수사권을 힘을 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원에 이제 재정 신청도 활성화하고. 노동일 교수학 입장이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 체제를 가지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군요. 예, 그로도 모자란다면은 국회에 판사, 검사, 경찰을 전담 수사하는 그런 상설 특검을 두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거를 그냥 공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공수처의 검사 규모가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500명 중에 1%입니다. 1%가 어떻게 전체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제는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봐주는, 그러니까 하명 수사는 하고 그렇지 않은 수사는 덮어버리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 하나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힘으로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25명이에요. 공수처 검사가. 이분들이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경찰의 고위직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네. 검찰의 균형과 견제의 논리는 그대로 또 경찰, 검찰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는 삼권 분립의 정신에 맞추어서 국정감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도입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법원은 법원대로 판결을 하는 거고요. 법원이나 또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 판사나 검사들을 탄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사법농단 사태라는 정말 이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국회 뭘 했습니까? 탄핵소추 발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이나 검사와 같은 이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직역들을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거죠. 제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제도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해왔거든요. 지금 그 검경수사권 조정 마찬가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요, 2,500명이라는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메모드 조직의 권력을 축소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력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그들이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으로 다시 또 바꿀 수 있는 또는 기소권을 자기들이 권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 25명 한 100, 기껏해야 100명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정도의 인력으로 이제 통제하자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게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거나 또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방을 내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또 좀 사회자께서 저하고 조 의원님께서 뭐 이제 입장이 같다는데 같지 않고요. 저는 검찰 네. 현재 검찰 체제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이 해법이지 않느냐라는 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조 의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검찰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뭐 특수사를 일부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저는 아예 특수사를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검찰이 힘을 가진 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특수수사.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힘이 센 거거든요. 정치인들 스스로 가서 고소고발하고 스스로 검찰의 칼날에 몸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자신이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 자기가 시험 볼 문제를 스스로 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검찰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것을 자신들이 이거 수사해보니까 기소 안 해도 되겠네? 이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소를 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검찰 개혁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일부 특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른 공수처에 주자. 이게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을 100% 지금 분리할 수 있는 초기입니다. 검찰이 그럴 때 반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검찰의 중립성 그때 나중에 가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데 특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학수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상층부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게 뭐 정치인이든 뭐 기업인이든 금융이든 우리 사회의 상층부 비리를 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비리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사 반드시 해야 되고 국민들은 특수사 줄이면 그게 개혁인 줄 아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특수사 받을 일이 없습니다. 형사 수사나 아니면 강력 수사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 수 국민들한테 힘들게 만드는 거는 형사 강력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고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학수사, 정치인이나 뭐 기업인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순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해가지고는 제대로 속된 말로 제대로 못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되어 있는 뛰어난 수사 인력이 해야 되고 그 점에서는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른 기관에서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딴 기관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 특수수사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거학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수사 줄이자는 논의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동안 특수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한번 반추해 보면은요.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로 내몰았던 중수부 수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없는 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간첩 조작단 사건도 만들고요. 여튼 그런 검찰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검찰의 그런 폐해나 악습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민낯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주면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의하시겠지만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특수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론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라는 걸로 가서 국민 분열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어느 검사 특수부가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사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재청구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검찰의 권력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남용이 있다. 특수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은 검찰도 받아들여진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야 사당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그 얘기 자유한국당이 하셨죠? 하겠다고 한 겁니다. 특수수사의 문제는 하명수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의 지시한 사건을 특수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검사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치고 검찰총장에는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 구조가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걸 단절시키자는 게 공수처 제도인 것이죠. 네, 짧게 듣고 특수부 관련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걸 단절시키려면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독립, 중립, 특수수사의 정치적 독립, 중립을 확보하려면은 제일 핵심이 인사구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검처럼 야당에게 오히려 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수처장 또 검사 인사 구조를 만드는 그런 법안이라면 저는 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일찍부터 그런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된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으면 또는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이유도 없죠.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제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한상희 교수께서는 현재 안보다도 더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걸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한상희 교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등의 일부에서는 공수처를 구성하면은 이른바 민변 검찰이 돼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건 좀 기우 같은데요. 그 민변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들 같으면은 적어도 자기 영역에서는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네. 별로 보수도 좋지 않는 여기에 왜 올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원래부터 가지 않을 거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그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처장의 문제고 또 이 처장이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의 절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지. 미리 어떻게 되면은 이게 나타나면은 어느 정파 또는 어느 세력의 그 검사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 꼬리를 가지고 개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지. 제도 설계를 하기도 전에 미리 잘못된 것을 예정을 하고 그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이거는 좀 논의의 그 전말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제는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되면이란 전제입니다. 그 가정. 그렇게 되면은 근데요. 저 교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실 거라고 처장 하시는데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원 행정처장이 있고 대한변협회장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법조인 그 대표들이거든요. 실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 대법원에서 추천한 지명한 헌법재판관 3명은 중도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정권 편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정권 얘기죠.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그들은 중간적인 의견들을 내놓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뭐 정파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중도적인 가치 또는 보수적인 가치의 대표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들이 왜 자꾸 대통령 사람으로 치부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사람이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 식구라고 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감싸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받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재호 전 의원께서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절에. 그래서 본인이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입법 발의를 합니다. 그때 입법 발의를 했던 의원들이 현재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공수처법을 반대하면서 전면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 무책임함 때문에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된 거고 선진화법으로 상정됐어도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21대에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 제기되고 있는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있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러고 있습니다. 유독히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네. 검찰 개혁 딱 하나만 제가 맞추니까 노동희 교수 얘기하시죠. 검찰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인원이 그만하고 이제 21대로 옮기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검찰도 국민들의 어떤 뜻이 드러났으니까 그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공수처 반대한다면 그 반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검찰 그러나 그 초점은 바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 검찰의 존재 의의를 찾도록 했는 얘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재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잠깐, 지금 잠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안은 입법론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처장이 편파적이면 어떡하냐. 탄핵 조항이 있거든요. 국회가 언제든지 처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소추 발의권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니까. 통과는 안 되죠. 통과가 아니요.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처장을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을 통한 해법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 하는 해법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조만간의 날짜가 돼서 일단 공수처 관련된 법안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을 지금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28일이 지나면은 29일 날부터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예상되지만은요.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선거법 개정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이후에 진행 과정들이 있는데 이후에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느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좀 정점해 주실래요? 네, 뭐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결국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함께 처리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자 또는 뭐 무조건 미루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원리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검찰과 경찰이 제자리를 찾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한다.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희 교수님. 저는 이번 공수처 법안이 다른 법하고 선거법과 더불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정파와 합의를 했던 우리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합의를 굳이 지금 뭐 한 달 정도 차이인데 깨어가면서까지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를 지키는 신뢰를 지키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나 또는 수사권 조정, 더 나아가서 선거법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도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또 민주적인 어떤 선거 정의를 세우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뿐만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권력의 중견 역할을 해온 아주 나쁜 관행, 국가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는데 권력의 사냥개 노릇하는 이 잘못을 끊고 고리를 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실히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잘못한 거 있어도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이 관행 끊는 것. 그리고 일반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에서 인권 침해 있는 거 이거 정리하는 건데 할 수 일단은 저는 시도해볼 만한 것이 그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법원의 역할의 이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시도를 해보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자면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그런 수사기관 책임자들의 정치적 독립, 중립을 인사의 객관성을 통해서 공정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안 돼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공수처가 검찰의 이 폐해를 오히려 답습하고 오히려 더 개악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 특히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정 의원. 일단은 지금 28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상정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그래서 이걸 표결 처리를 할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인데 표결 처리를 하려면은 148석의 그 의석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공개 투표로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그 약속, 합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11월 달이든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한다 손 치면 그럼 선거법 개정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당이 약속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얘기를 안 했다는 듯이 우리가 공수처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남몰라라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저는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서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상정해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이 복잡한 속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결국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공수처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83%였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토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이후의 절차에서도 또 어떤 쟁점이 생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공수처를 먼저 하자는 쪽과 역시 그래도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 같이 했던 선거법과 같이 합의했던 정신을 살리자는 쪽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를 둘러싼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검찰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국회로 시선이 쏠립니다. 토론당당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